네, 안녕하세요. 월가지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 일주 59일차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금요일인데 되게 조용해가지고 별일이 없었습니다. 간밤에 살짝 내렸다가 개장하고 살짝 올랐는데 거의 변화 없이 끝났고, 중국 문제에도 이제 헝다 그룹이 이제 그 이자를 한번 지급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제 풀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 며칠 동안 국채 금리가 확 뛰고 있죠. 아마 연말까지 계속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채 금리가 뛰는 이유는 이제 우선 테이퍼링 한다는 뜻은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는 것이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 인상 자체도 이런 국채들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이제 부채 한도 이슈가 있잖아요. 요건 이제 미국 재무부의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쉽게 말해서 현금성 계좌죠. 보시면 이제 코로나 터지고 트럼프 정부 때 되게 현금을 많이 쟁여뒀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 한도에 걸려가지고 미국 정부가 빚을 더 못 지니까 국채 발행을 못하면서 계속 이 현금을 계속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낮아졌던 부분이 어떤 성장 둔화로 인한 그렇게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을 안 하니까 국채 공급이 줄어드니까 국채 가격은 비교적 올라가고, 그러면서 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복합적인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 둔화가 조금 더 컸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부채 한도 이슈가 조금 해결이 이제 되어 갈 테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시끄럽긴 한데 저는 해결이 안 될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해결이 되면은 미국 재무부는 다시 이제 국채 발행을 하면서 현금이 여기 쌓이고 국채 공급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은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면 이제 금리는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기, 그 다음 부채 한도 해결, 그 다음 요새 이제 인플레이션, 그게 점점 일시적이라는 레토릭이 점점 더 이제 연장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요새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해상 그런 수송 비용 관련된 대표적인 지수거든요. 요게 이제 이번 주도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운송 비용도 그런 서플라이 체인 문제랑 같이 어떤 인플레에 계속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요소가 이제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쨌든 주식 시장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런 할인율들이 올라가면서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별거 안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10% 조정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옵션으로 좀 포지션들을 갈았습니다. 원래 선물로 조금 진입해서 들고 있다가 풋옵션으로 좀 교체를 하면서 콜옵션도 살짝 샀습니다. 한 1대4 정도, 풋옵션 4개당 콜옵션 1개 정도.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런 양매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고, 그리고 저는 양매수라고 하긴 그런 게, 이제 어떤 구간은 이제 매도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복잡한데, 대충 얼추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1, 2주 동안 지금 레벨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손실을 보고, 위로 움직이면 거의 똔똔해서 살짝 벌고, 그 다음 밑으로 움직이면 많이 버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해 놨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나리오 1, 2 사이에 어떤 분기점에 와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1, 2주 내로 추세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냥 어물쩡 여기서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빅스 지수가 많이 내려왔죠. 이제 변동성 지수가 많이 내려와서 요게 결국은 옵션이 얼마나 같은 조건에서 싼지 비싼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옵션이 꽤나 싸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옵션 사기 참 좋은 날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놨고, 그 외에는 오늘 다룰 이야기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짜잘한 뉴스들 있긴 했는데, 헝다 그룹은 이야기가 진행 중이고, 요런 기사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거장들도 그런 뷰가 상이하게 갈린다, 어떤 거장들은 중국 시장에 이제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고, 레이 달리오는 되게 아직도 긍정적이고, 근데 레이 달리오 요새 되게 위선자 같아가지고 보고 싶지가 않네. 그 외에는 제가 이제 밀린 이메일 조금 답변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직도 밀려있긴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손실을 본 분들이 고민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억대로 되게 많이 이러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상담해 오시는데, 이제 저는 저도 12년 트레이딩 하면서 제 자신의 어떤 변천사를 느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트레이더들도 수십 명 정도 알아오면서 관찰한 바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트레이딩 할 때의 매매 스타일이나 투자 성적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본인이 인생에서의 어떤 삶의 태도나 작은 생활 습관들 그런 부분들이랑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을 좀 했습니다.
없습니다. 저 20대 때는 삶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어떤 결과, 트레이딩 전략으로 따지면 승률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 매매가 돈을 따냐 안 하냐 그것을 따지는 거랑 비슷하죠. 인생에서도 저는 어떤 결과를 되게 중시하고 결과가 잘 나오면 그냥 막 다 합리화돼서 또 나태해지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를 갈고 닦는 거, 본인이라는 그 주사위, 본인이라는 동전의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1%라도 그렇게 작은 생활 습관부터 건강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술 담배를 끊고 그렇게 본인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승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진짜 20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좀 후회를 하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20대 분들도 되게 어떤 조급함이 많이 느껴져요. 요새 하도 유튜브에서 나는 30 몇 살 때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파이어족이 되었다, 그런 영상들이 하도 많으니까 조급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조급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 앞에 놓인 결과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결과는 들쭉날쭉하지만 그 저변에는 본인이라는 어떤 동전의 승률이 있고 그거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번에 손실 본 거, 이번에 대박 친 거, 그런 부분에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20대 30대면은 사실상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라 가지고 100세 시대인데, 너무 젊을 때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점점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20대 분들한테 동전의 결과가 아니고 동전 자체를 갈고 닦으라, 그런 식으로 성공해야지 그 성공이 유지도 되고 더 좋은 성공으로도 이어지고 그렇게 되지, 안 좋은 승률 혹은 카지노에서 도박해서 딴 돈은 금방 그걸 반복하면 사라지듯이 그 본인이란 동전에 어떤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눈앞의 결과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떼돈 번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들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맞더라고요. 그 돈이 다시 다 새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돈은 유지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어떤 쾌락의 늪에 빠져가지고 반페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성이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주위에 사람들 다 잃고 되게 조금 항상 날 서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저는 20대 때 어리석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계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저보다 똑똑하신 요새 20대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꼭 일기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기 장점은 진짜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사고력이 깊어지는 거죠. 본인이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문장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잡아서 여기 적고 나면은 그걸 토대로 또 다음 문장이 나오고 또 다음 문장이 나오고 하면서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어떤 경제 현상이나 시황을 보실 때도 좀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의외로 멘탈적인 부분에서 일기 효용이 되게 많아요. 본인이 본인의 어떤 감정을 쓰는 과정에서도 그런 치유 효과도 있고, 근데 그보다도 저는 제 인생에서 어쨌든 제가 주변에 보이는 제 또래 분들보다는 훨씬 더 그런 풍파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막 겪고 하면서 제 멘탈을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기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기를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일기를 계속 쓰고 그게 1년 2년 쌓이면서 이제는 20년이 되었는데, 그 일기를 쓴다는 행위가 제 삶을 디태치먼트라고 하죠. 번역하면은 초탈? 그러니까 나를 제3자로서 바라보는, 그게 조금 되더라고요. 비유를 하자면 어떤 RPG 게임에서 그런 캐릭터로서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그냥 플레이어로서 약간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냥 제 삶 속에서 그냥 막 부닥치면서 그냥 그 삶을 살아갔는데, 일기를 막 쓰다 보니까 제 인생을 한 권에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책,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겪는 우여곡절이랑 힘든 부분들이 어떤 책 한 권에서 그냥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밑바닥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어떤 책 한 권이 재밌으려면은 이런 갈등이랑 위기 순간도 있어야지 그 책이 좀 흥미롭고 나중에 이제 결말이 날 때 더 뿌듯하고 그렇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내 삶을 한 발짝 물러서서 제3자로서 바라보게 되니까 되게 힘든 일들도 많이 조금
멘탈이 유지가 되고 그런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일기를 20년 동안 써오면서 되게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20대 분들한테 꼭 일기를 쓰시라고, 그것도 좀 장문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20살부터 시작하는데 20살부터 30살까지 꾸준히 일기를 써온 삶이랑 그냥 뭐 대충 살았는데 30살 때 10억을 번 삶이랑 둘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일기를 쓴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일기는 너무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뭐 20대인데 지금 뭐 손실도 많이 봐서 고통스럽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젊을 때 돈 버는 것보다 일기 쓰는 게 훨씬 더 값진 일이다. 그래서 내가 요 고통을 계기로 일기를 쓰게 되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건 만약에 내가 2, 3억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10억 이상의 가치를 내 인생에서 얻게 된 것이다. 그 계기로 정신 차려서 일기를 꾸준히 쓰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작 저는 요새 일기를 안 쓴 지 거의 뭐 반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창작 활동이, 이게 뭐 글 쓰고 이런 창작 활동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고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뭐 일기까지는 저는 도저히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올해 책을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저도 다시 일기를 좀 써보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잡다하게 횡설수설 했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요새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말 동안 좀 이제 재충전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